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 야구입니다. WBC 2023은 내일 15일부터 아시아 지역 AB조 8강전에 돌입을 하게 되고요. 또 미주 지역 8강전도 곧 이어서 주말에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뜨거워지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2승 2패 성적을 끝으로 B조 3위에 그치면서 3대회 연속으로 1회전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첫 경기 호주전을 놓친 게 정말 못내 아쉽지만 또 우리 야구의 현주소가 어디냐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대회였다, 이런 말도 참 많이 나옵니다. WBC 1, 2회 대회 4강과 준우승 그리고 올림픽 전승 우승으로 정말 전 세계의 그 위상을 떨쳤던 그런 대한민국 야구인데, 그 후 WBC라던가 도쿄올림픽, 최근 국제대회에서는 기대에 못 미친 건 분명합니다. 자, 우리 야구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나누기 전에 그래도 우리 선수들이 마지막 불꽃을 태운 어제 중국전 얘기 잠깐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비저에선 마지막 경기였죠. 중국을 만난 대한민국은 5회까지 무려 20안타를 터뜨리면서 22점을 뽑고 22대2 콜드게임 승리를 거뒀습니다. 박건우, 김하성 선수 말로 홈런을 각각 터뜨렸고요. 또 강백호, 이지영 3안타씩 총 7명의 타자들이 멀티히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정규 이닝의 절반인 5회까지만 하고도 WBC 한 경기 최다 득점과 한 경기 최다 득점 차이 승리 기록을 세우는 그런 그 대승을 거두면서 안타깝게도 일찍 대회를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 한 경기가 우리 팀과 팬들에게 얼마나 위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탈락이 확정된 가운데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WBC를 보면 세계 야구의 기상도가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 확연히 증명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C조를 잠깐 가보면 12일 캐나다가 그 지역 예선을 통과한 영국을 상대로 18대8 7회 콜드게임 승을 거뒀는데, 당시까지 WBC 한 경기 최다 득점이었습니다. 18점. 그리고 또 같은 조에서는 콜롬비아가 우승 후보 중에 하나로 꼽히는 멕시코를 5대4로 잡는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그런데 멕시코는 진짜 강력한 우승 후보인 미국을 11대5로 완파를 했고요. 이어서 영국이 콜롬비아를 또 7대5로 잡는 또 다른 이변이 나왔습니다. 자, 이 정도라면 이변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전력 평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당장 A조를 한번 가볼까요? 네덜란드, 쿠바, 대만, 이탈리아, 파나마가 출전을 했고요. 네덜란드와 홈팀 대만이 유리하지 않겠나 봤는데 5팀이 모두 2승 2패를 이루는 정말 초유의 대접전 끝에 결국은 실점률을 따져서 마지막 날 승리한 쿠바와 이탈리아가 각각 1, 2위로 8강에 갔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문제는 하위권 팀들이 저마다 상향 평준화 됐다는 점, 그리고 또 정상급 팀들이 3회 대회부터는 진심으로 준비를 해서 나온다는 점, 이런 점들이 어려움을 더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1, 2회 대회 때는 스프링 캠프 중간에 열리는 이 대회에 진심인 나라는 우리와 일본 정도였습니다. 정작 미국과 중남미의 강호들은 평소대로 정규 시즌을 준비하는 그 중간에 그대로 대회에 출전을 했고 극동의 그 두 팀에게 아주 매운맛을 봤었죠. 그렇지만 3회대 때부터는 그들도 임하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고요. 또 이 대회 등을 통해 야구의 세계화가 확실히 좀 효과를 보면서 소위 변방이던 유럽이나 호주, 남미 국가들의 야구도 급속히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WBC는 세계 최정상 리그인 메이저리그 선수들도 대거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 메이저리그 로스터 40인에 들어있는 선수가 186명이 출전을 했고요. 그 중에 올스타 출신만 67명입니다. 골드슈미트, 트라웃, 오타니, 프리먼, 베츠, 커쇼, 알투베, 미겔 카브레라, 이렇게 8명은 메이저리그 MVP 출신입니다. 메이저리그 팀과 계약한 선수를 따져보면 전체 출전 선수 600명 중에 절반이 넘는 332명이 메이저리그와 계약한 그런 전력 혹은 현역인 선수들입니다. 그 중에 대한민국 팀에는 김하성과 토미 현수, 에드먼, 이렇게 2명의 메이저리그 현역 선수가 출전을 했죠. 물론 이것으로 우리 팀의 계속된 부진의 이유를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 팀들의 전력이나 준비가 과거보다 훨씬 강해지고 좋아진 건 사실인데
우리는 오히려 퇴보한 그런 느낌을 강하게 주기 때문입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일단 우리 교육과 학생 체육의 틀이 바뀌지 않는 한 장기적으로 야구뿐 아니라 모든 스포츠의 미래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을 하는데 예전보다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어려서부터 승리 지상주의, 승부 위주의 지도 방식은 여전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그 서울시 학생체육 우승 야구팀이 일본 원정을 갈 때 함께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일본 꼬마 선수들의 정말 탄탄한 기본기에 감탄을 금치 못했고, 그러면서도 야구를 잘하고 강했습니다. 심지어 초등학생 여자 투수 선수가 나왔는데 우리 초등학교 남자 선수들과 대등한 경기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스프링 캠프에서 만난 그 삼성의 박진만 감독, 또 많은 지도자들이 새로 입단하는 신인 선수들의 기본기가 심각하게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 한 지가 꽤 됐죠. 고등학교까지 나무 배트를 쓰면서 이기는 요령 위주의 야구를 하다 보니까 실은 리틀리그에서는 세계 정상급이던 우리 선수들의 실력이 갈수록 퇴보하는가 이런 느낌마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승리에 대한 중압감에 늘 시달리게 되죠. 이번 대회를 마치고 주장 김현수 선수가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선수들이 부담감을 떨쳐내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 선수들이 최선을 다했는데 경기에서 이기지 못하면 안 된다는 부담감이 있었다. 선수들이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나도 긴장을 했는데 다른 선수들도 많이 긴장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야구가 상대적이라고 하지만 일본을 괴롭히면서 6회까지 1대3의 접전을 벌였던 중국이었는데요. 바로 그 중국을 상대로 부담감을 떨친 우리 선수들 앞에서는 정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에 대한 변명이 아니지만 어려서부터 늘 승리에만 목매는 그런 부담감이 오히려 이렇게 큰 대회에서는 더욱더 큰 중압감으로 작용을 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번 WBC 미주 쪽 예선을 보면 그야말로 축제이고요. 선수들이 승부욕을 불태우면서도 마음껏 즐기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부럽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오랫동안 부러웠던 부분입니다. 자, 그러자면 학원 스포츠는 물론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도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학생 스포츠에 또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 등이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정작 다시 엘리트 스포츠를 강조하는 그런 기조가 되고 있어서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야구의 저변도 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야구 국제 대회는 크게 WBC와 프리미어 12라는 두 대회가 있죠. 미국이 주도하는 WBC는 이제 세계 최대 야구 토너먼트로 자리를 잡아갔고요. 그리고 일본이 주도하는 프리미어 12는 새롭게 또 입지를 다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보면 프리미어 12에는 마이너리그 팀을 보내면서 아직은 애써 좀 무시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일본은 늘 두 대회 모두 진심으로 정말 우승에 도전하면서 미국 야구를 넘겠다 이런 야심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해만 해도 WBC, 아시안게임, 프리미어 12 그리고 APBC까지 국제대회만 4개입니다. 아시안게임에 젊은 선수들 위주로 나가기로 한 결정은 다행이지만 자, 프리미어 12에 또 최상의 국가대표를 구성을 해야 될까요? 이번 대회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가대표의 경쟁력은 여전히 상당히 정상급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이 일본은 그런 정도의 수준급의 팀을 5팀 이상 꾸릴 수 있고 미국은 그런 팀을 10팀 이상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선수층과 저변 그런 것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좀 전략적으로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4년에 한 번 WBC에는 올인을 한다고 치고 그렇다면 프리미어 12라든가 다른 대회는 우리 유망주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는다든지 우리 실정에 맞는 방향성을 좀 잡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대회 승리에 목매지 말고 성장과 승리를 함께 가자는 것인데요. 긴장할 때 긴장하면서 최강팀으로 승부를 걸고 또 다른 대회는 미래를 짊어질 선수들에게 조금 더 즐기면서 승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거의 같은 선수들로 구성된 국대 한 팀으로 이런 모든 대회를 출전하게 되면 사실 선수들이 입는 데미지가 상당합니다. 올해 만약 열리는 4개 대회에 모두 출전한 선수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정규 시즌까지 치러내야 되는데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요?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우리의 선수층이나 저변을 볼 때는
상당히 무리가 갑니다. 과거에도 보면 베테랑들 중에 부상을 계속 달고 나는 그런 그 선수들이 오프 시즌 없이 계속 이런 대회 출전하면서 계속 피로감 부상이 축적된 경우도 사실 많았거든요. 자, 이번 WBC 결과가 아쉬운 건 분명하고요. 또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특히 일부 투수진이 몸을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 반쪽 투수진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굉장히 아쉬움이 컸습니다. 대부분 선수들이 사실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대회에 임했는데 태극 마크를 가슴에 다는 그 책임감과 뿌듯함을 잘 못 느끼고 준비에 좀 부족함이 있던 선수들이 있지는 않았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었기를 바랍니다. 자, 벌써 뭐 3번 연속으로 WBC 1회전 탈락입니다. 당장 눈앞과 또 다음 대회도 중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 틀을 잡을 수 있는 방향성과 시스템이 학원 스포츠부터 확립돼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당장은 뭐 실컷 떠들다가 또 뒤돌아서면 뭐 정규 시즌도 시작하고 이러니까 그냥 또 잊고 덮고 지나가고 그러지 말고 말입니다. 저는 실은 그 주말에 열리는 WBC 8강전 미주 지역 예선 이런 그 경기들을 KBS에서 중계할 예정이었는데 뭐 다 무산돼 버렸고요. 그렇지만 시범 경기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 고척에서 열리는 키움과 기아의 2연전 해설을 들어갑니다. 정기 시즌이 이제 곧 시작이 되니까요. 종종 여러분 찾아뵙겠는데, 자, 이번 WBC가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냥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딛고 일어서면서 새로운 틀을 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웅기의 인생야구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